지금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극우들의 이제 준동, 극우들의 목소리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마치 우리 중도와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장하는 말하는 그것과 마치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해서 보도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극우 쪽의 목소리를 또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이런 행태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국민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튜브만 봐도 뭐 예. 그런 유튜브가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어떤 민주주의라는 문명화된 제도의 기반을 잠식하고 허물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무정부 상태가 오는데 지금 이미 헌재에서 그 징후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탄핵으로 윤석열 독재를 제거하니까 이번엔 무정부 상태가 온다네. 질서 없는. 그러면 독재 아니면 무정부라는 얘긴데 둘 중에 뭘 국민들이 선호합니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둘 다 나쁜 결과인데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게 무정부 상태란 말이에요. 예. 국민들 이라크 충돌. 보십시오. 네. 미국이 사담 후세인 딱 제거해놨어. 그랬더니 무정부 상태가 와. 그러더니 사람이 더 죽어. 네. 그러니까 차라리 또 사담 후세인 독재가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IS가 창궐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완전히 나라를 절단내 버리거든요.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민주주의 이식한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뿌리 내리는 데는 실패하고 단지 독재가 무정부 상태로 바뀐 것뿐이에요. 네.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상태 우리 민주주의라는 건 독재와 무정부 상태 중간에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가면 자유지. 그러나 이런 자유는 위험한 자유지. 그러면 이 자유를 제한해서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질서를 너무 세우다 보면 독재가 되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제도의 힘이고 규칙의 힘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도와 규칙이 이게 작동 안 해? 그러면 무정부 상태라고. 무정부 상태. 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지금 헌재가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다음 주에 이거 매듭을 짓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파국적 상황이 될 수 있죠. 파국적 상황. 거기에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게 바로 이런 설계였구나. 이게 이제 세 명 중에 인식이 왜 되죠. 2명만 임명하고 그렇지. 한 명을 더 쓸까? 그때 이상했잖아.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수였구나. 뭐 그러면 여러분들 걔들이 무슨 그렇게 고도의 전략이 있고 고도의 기획력이 있고 나는 의심한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윤석열 구속 취소도요. 네. 대통령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그때 뭐 아이고 저런 망상가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냐고. 그러니까요. 됐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4월 11일 날 한다 윤상현이 그러지만 이제 더 늦출라 그럴 거거든. 이재명 이게 대표 무죄가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기본 전략이에요. 마흔역 끝까지 임명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원식 의장이 뭐 강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국회의장도 파국적 상황에 대한 어떤 비상대책 모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질질 끄는 것도 질질 끄는 거지만 윤석열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연영백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종이관 연영백 얘기를 하면서 그 공포가 다시 또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어떤 거 다시 그 윤석열이 복귀한다거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박정호 기자나 저나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피해야 될 걸. 이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레지스탕스. 레지스턴스. 한국의 레지스탕스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아이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헌재가 판단 내려야 되고 헌재가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힘을 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어떻게 보면은 한강 작가 얘기한 대로 생명, 평화, 어떤 이런 가치, 네. 인간의 가치, 보편적 가치가 탄핵이다. 이렇게 뭐 얘기한 것이 난 거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강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진영주의를 넘어서 보편 가치를 우리 무기로 삼아서 싸워라.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범죄는 음. 유대인에 대한 범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전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걸 강조했다고. 이건 반인류 범죄라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날 국제 형사재판소가 다 그런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보편주의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한테 나쁜 짓을 했대. 이렇게 종족적 이해 안주하고 그것만 무기로 삼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핍박받았다 그러면서 똑같은 짓을 해도 되는 도덕적인 면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자 지구를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종족주의입니다. 이게 종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가 강했던 것은 이런 어떤 보편 가치에 충실했을 때 네. 근대 계몽 사회 이후로 진보 사상이 생겼고 우리가 그때 강했던 건데 사실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우리나라 진보가 외국에 좋은 건 다 갖다 베꼈어요. 뭐 녹색 평화, 생태주의, 페미니즘 뭐 별의별 거 다 갖다가 무분별하게 베껴 왔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럼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종족화되는 데 써먹었다고. 그러면서 진보가 옛날에 가졌던 강점들을 잃어버리고 협소화하게 되고 네. 몰락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오히려 몰락하는 와중에도 종족주의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게 오늘날 진보 몰락의 실체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보가 강했을 때는 어떤 보편주의에 입각했는데 한강 작가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적극적 자유. 윤석열로부터 자유는 소극적 자유. 그걸 넘어서 무엇을 향한 자유를 이제 외치는 거고 그게 강력한 힘인데 이게 지금 적극적 자유는커녕 소극적 자유도 해결을 못했다. 예.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열이 나타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분열이 나타나고 이게 공화국의 붕괴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1933년에 무너지면서 이제 극단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내줍니다. 그게 이제 힌덴부르크 그 무능한 대통령이 히틀러한테 총리직을 준 거예요. 그 1933년이에요. 그때가 공화국 붕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 나면 이게 헌재가 무력화되고 민주주의 규칙이 무력화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면 이제 나라를 정광훈 목사한테 맡길 겁니까? 거기다 권력을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극우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렇죠. 극우의 정치를 한다. 어. 참 유흥식 추기경이 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 종교계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보편적 정의, 예. 중립이 없는 정의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헌재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주의 세력이 정권을 권력을 연장하려는 설계가 있고 기획이 이 탄핵의 와중에서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 네. 제대로 직시하고 여기에 따른 비상 대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계획, 비상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참 3월 28일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이제 4월 얘기를 하고 4월 첫째 주까지 정말로 아무런 헌재 변화와 아니 저 입장이 헌재 없다면 자체는 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예요. 아. 헌재가 우리더러 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아무런 모르겠다는 얘기- 식인 거야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의사는 탄핵이라고. 내가 이번에 의료대란때 참 네. 놀라운 걸 많이 알게 되는데 의대 교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의대 교육에 말이에요. 네. 그 이런 어떤 병명을 갖다가 환자한테 설명해주고 통보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소통 기술이 학점이더라고. 아 그래요. 소통하는 기술 자체가. 예컨대 환자가 폐암이 걸렸어.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의 희망적인 요소와 어떤 그 저기 뭐냐 또 어려운 점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환자한테 알려주고 설명할 것이냐. 네. 이게 학점이더라고. 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것도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 의술이라는 게 뭐 수술만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전문성이 종합이 된 거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문 중에서 유독 의대만 이렇게 도제식 학습이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실은 봉건적 방식이거든. 그런데 이제 전문의가 있으면 그 밑에 전공의가 있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이런 도제식 양성 체계는 네. 의대밖에 없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거 보니까 한 명의 의사 안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더라고. 이게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고 안 된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헌재도 헌재가 예. 나는 법만 잘 보면 돼. 이게 지 전문성의 그게 전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헌재는. 그렇죠. 그런데 국민한테. 그런 거 공보관이 아무 설명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헌재. 저 텅텅 빈 거 봐. 예. 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봐. 파리 새끼 한 말이 없잖아.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국민 위에 있어요. 그냥 국민 머리 위에 있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이러면 안 나몰랑이에요. 됩니다.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 그 헌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헌재가 이렇게 버티게 한다, 지연을 한다. 이러면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의 상황, 오마이 TV를 통해서 헌재 상황 지켜보고 계신데요. 다음 주에는 좀 상황 변화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바라고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교수님 가셔야 되니까 그래도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 그래도 한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네. 어떤 이런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에서 네. 수많은 허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필요성은 이제 충분히 제기됐다고 보고 어쨌든지간에 헌재를 그 저기 정상화하는데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네. 이제 그 힘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많은 참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집회, 댓글 또 어떤 여러 가지 후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자. 그리고 또 이런 참여의 플랫폼을 열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적으로 가시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치권은 비상대책을 세워야죠. 비상대책을 이제 헌재 탄핵까지도 고려해야죠. 아. 그렇게 하면서 제도적인 대책을 세우고 네. 이렇게 해서 비상국가로서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비상국가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어떤 결의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는 행동을 고려하고 계획을 할 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